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이 기준선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100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번 3월 달에 다시 100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난해 말부터 좋게 이제 본다고 말씀을 드려서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주가들이 올라왔던 업체들도 보시면은 중국 쪽의 성장을 회복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거는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부꾸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유통, 소비재 업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한 이후에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면서 이 업종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투자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이 유통업종에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최근에 유통의 귀환이라는 책을 쓰셔서 큰 유명세를 얻고 계시는 오리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증권사 이베스트 증권에서 유통화장품 업종 담당하고 있는 오리나 연구원입니다. 유통업종 거의 10여 년간 분석해왔고요. 여러 가지 말씀 나눌 겸 또 책도 소개 드릴 겸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백신 접종 시작하면서 소비 심리가 좀 풀리고 있다 이런 네. 보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통업종 전반에 대해서 전망이 좀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특히 백화점이나 마트 쪽 매출도 많이 늘고 있다던데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최근에 백화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못 가봤는데. 근데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최근에 오픈런 막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명품 매장 앞에 줄도 네, 많이 서 맞아요. 있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유통업종 내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업태 중에 하나가 백화점입니다. 1분기, 2분기 실적 모두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지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이 기준선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100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번 3월 달에 다시 100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승인액인데 이번 3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17%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돈 많이 쓰네요,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계 흑자율인데, 우리가 가처분 소득에서 지출을 제외한 금액의 비율을 갖다가 가계에서 흑자율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2003년부터 통계를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30%가 넘어갔던 때가 5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4번이 지난해 1, 2, 3, 4분기 때 발생을 했어요. 네, 그만큼 지금 소비 여력이 조금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금액들이 저희 해외여행 많이 못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게 지금 백화점 쪽으로 이전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난해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3월 말부터 이제 되게 막 갑자기 막 사재기 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4, 5, 6월 달 갈수록 계속 좀 어려웠다 보니까 뭐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2분기가 기저라고 부르는 저희가 베이스 이펙트가 가장 좀 깊은 분기예요. 지난해 백화점 롯데쇼핑하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 90%가량 줄었었고요. 그리고 신세계는 적자 전환했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개선의 폭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지금 기반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분기에 지금 이런 흐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작년 기저효과랑 맞물려서 좋은 실적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최근에 작성하신 보고서 제가 봤는데 현대백화점을 제일 좋게 보고 계신다고 네. 쓰셨더라고요. 네. 봤고 또 편의점 업체들 네.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현대백화점은 저희가 지난해 말부터 좋게 이제 본다고 말씀을 드려서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좀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빠질 때마다 타이밍 보시고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은 좋게 보는 게 일단 신규 점포 효과가 있습니다. 더현대서울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어디 가보셨어요? 앞서 방송하고 오신 분이 한 10번 갔다고 하시던데, 네. 네. 하여간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더 현대서울이 지금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 신규 점포가 올해 한 6천억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포가 자가 점포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 직접
땅을 사가지고 그 건물을 소유해서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아니라 임대료를 내고 있는 점포예요. 그래서 신규 점포기도 하고 임차 점포다 보니까 보통 이런 점포들은 첫 해에 한 200억, 300,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더현대서울은 저희가 추정하는 영업 손실을 올해 200억, 3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메꿔주고도 남을 만큼의 다른 점포들의 이제 기여가 있습니다. 작년에 오픈했던 점포들이 대전 아울렛이랑 남양주 아울렛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가 작년 중순 11월 달에 각각 오픈을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밀폐된 공간에 쇼핑하시는 거를 꺼려 하시다 보니까 여기는 다 교회형 아울렛이었어가지고 오픈하자마자 한 달 만에 이제 보통 손익분기점이라고 부르는 BEP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월별로 한 10억에서 15억 정도씩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올해에는 온기로 반영되니까, 그러니까 연간 1년치가 반영되니까 실적에 기여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더현대서울의 적자를 메꾸고도 남는 수준으로 지금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지난해 보시면은 코로나에 방어적인 업체들이 되게 좋았어요. 예를 들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그러니까 슈퍼마켓만 단독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없다 보니까 좀 종목을 찾기는 어려우셨을 건데, 어쨌든 이마트는 굉장히 좋았었고요. 반면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크게 봤던 업종이 이제 백화점이랑 그다음 편의점이었는데, 반대로 올해는 유동인구 회복 그리고 백신 접종과 맞물려서 실적 개선의 폭을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편의점의 2, 3분기가 성수기거든요. 여름에 더울 때, 그리고 휴가철. 근데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은 비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아 맞아요. 며칠 연속 비 오고 막 비가 그랬었죠. 엄청 많이 네. 왔었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제 상반기 때 학교를 많이 못 갔다 보니까 방학 일수가 줄어서 그런 나들이라든지 휴가 시즌에 대한 수혜를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저가 좀 깊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에 이제 성수기 효과, 그다음 백신 접종에 따른 유동인구 회복 효과, 그리고 작년에 기저 효과 다 맞물려서 좋은 실적 보여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다음으로는 좀 관심 가져야 될 업태로 편의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백화점은 그래도 지금 주가가 꽤 올라와 있는 상태고, 올랐습니다. 편의점은 그래도 좀 아직 투자 여력이 좀 기회가 좀 남아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비자 하면은 화장품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 화장품이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타격이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고, 뭐 면세점에서도 매출이 안 나오고 그래서요. 네. 근데 최근 이후로는 좀 어떤가요? 일단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의 매출의 큰 축은 두 가지라고 보셔야 되는데, 한 개가 말씀 주신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액이고요. 다음 두 번째가 중국 현지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현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매출액. 근데 지금 면세점은 뭐 입국자 수가 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현상 유지 상태예요. 거의 매출액의 한 95% 정도가 다 보따리상 매출액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여행객들이 순수하게 쓰시는 거는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면세점 매출액의 한 85% 정도가 다 화장품 매출액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진짜로 소비하시기 위한 뭐 자파라든지 뭐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중국에 가서 지금 되팔기 위한 그런 화장품 위주로 좀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좀 이쪽은 그냥 전향 계속 현상 유지한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인데, 중국 현지 같은 경우는 소비가 돌아선 상태거든요. 올해 1월, 2월 달 같은 경우에 전체 소매 판매액도 지금 두 자릿수 늘었고, 화장품만 봤을 때에도 1, 2월 달에 41%가량 증가를 했고요. 전체 산업이. 그리고 3월 달에도 42% 증가했다 보니까 지금 회복을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코로나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종식도 했고, 작년에 1분기 때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기저도 낮은 나라가 중국이다 보니까 회복도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가계 흑자율 말씀드리면서 가처분 소득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가계 흑자율이 올라간 게 가처분 소득이 늘었다기보다는 지출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로 소비를 진정하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화장품 쪽에서도 이제 그쪽의 회복을 기대를 해보는 게 좋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들이 올라왔던 업체들도 보시면은 중국 쪽의 성장을 회복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LG생건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모레퍼시픽 대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싸기 때문이고, 중국 쪽도 지금 후 브랜드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 때 58% 성장했기 때문에 전혀 인더스트리 대비해서 언더퍼폼하지 않는 상황, 오히려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화장품 업종 내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이 과거 대비해서 좀 영광을 누리기에 어려운 환경이 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면세점도 그동안에 뭐 사드부터 해서 뭐 메르스도 있었고, 여기다 코로나19까지 굉장히 부침이 많은 그런 매출처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럼 결국에는 중국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면세점 매출액도 중국 사람들 수요로에 그렇죠. 가는 거다 보니까 중국 현지 매출액인데, 우리나라 상장 업체들 중에서 눈여겨볼 종목보다는 중국 현지의 지금 시장 트렌드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이제 중국도 최근에 예전처럼 메이드 인 코리아 붙였다고 다 좋아했던 시기는 지나갔거든요. 전지현 씨 나와가지고 별에서 온 그대 유행하고 한참 네네. 그랬을 때는 정말 그냥 한국 화장품은 다 잘 팔렸었는데, 그게 한 10년 넘었나요? 그게 2014년도 15년도 정도니까요. 아, 예, 한 5, 6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중국도 우리나라 업체들처럼 ODM 업체들을 활용해가지고 특히나 에스티로더나 샤넬 같은 그런 유명한 브랜드들을 만들어주는, 이제 아웃소싱 해주는 ODM 업체들한테 주문을 줘서 비슷한 그런 퀄리티의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 회사 중에 상하이자와라는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화장품 업체가 있는데 상장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원래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급, 그러니까 약간 중고가, 중가 정도의 그런 대표 브랜드가 허브리스트라는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전에 출장 갔을 때만 해도 그런 급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말씀드린 좀 훌륭한 ODM들한테 주문을 줘서 에스티로더의 갈색병보다 더 비싼 그런 에센스 제품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메이드 인 차이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더불어서 또 한편에서는 지금 니치 브랜드들, 보통 저희가 인디 브랜드라고 부르는 그런 조그만한 인터넷 통해서 또 인스타그램 통해서 이제 제품 한 개 가지고 히트치고 또 뭐 빠지고 이런 그런 브랜드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업체 있는데, 여기도 201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설립하고 나서 한 2, 3년 만에 매출액을 1조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온 제품들도 있고, 그런 업체들은 온라인으로 시작했지만 역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마치 스타일란다의 3컨셉 아이즈처럼 원래 온라인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 중간에 낀 그런 애매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보실 때에도 그런 시장 흐름에 좀 맞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한 최근부터 유통업종 전반에 대한 전망을 여쭤봤었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많이 회복되고 신용카드 소비액 등 여러 지표들을 보면 소비 여력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여서 백화점 등등의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을 가장 좋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해 말부터 주가가 꽤 올라 있는 상태긴 한데, 신규 점포 효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서 편의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화장품에 대해서는 면세점은 뭐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 그런데 중국 현지에서도 중국 내 소비 심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LG생활건강 가장 유망하다고 평가해 주셨고요. 다른 추천해 줄 만한 종목이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중국 내 현지 트렌드를 좀 파악한 뒤에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1편에서 오리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백화점, 마트, 화장품 등 다양한 유통 소비재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다음 2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